네, 목요일의 남자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네. 저희가 정말 풍부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화면 인증샷을 지금 바로 문자 네.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선물 오늘 네. 보내주실 거죠? 그 생방송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다이어트 보조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에서 채택되신 분께는 주름 개선 앰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어제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롯데님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아직 전화를 안 주고 계십니다. 네. 2000번에 4871 네, 롯데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자, 바로 이슈를 더하다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그 외 관련주들 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네. 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이제 프로듀싱 계약을 두 개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개인 회사 있었잖아요. 라이트 그렇죠. 기획이라고. 네. 매년 수백억의 비용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상반기에만 어느 정도 지출이 됐죠, 그때? 영업이익가 거의 예. 30%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14억 이하가 네. 됐어요. 상반기에만. 그러면 도대체 네. 뭐 4분기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주주들의 불만도 많았잖아요. 좀 개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견적이 나온 모양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정태근 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다들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주주들의 어떤 바람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앞으로도 꾸준히 좋게 봐야 될지. 네.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정말 좋은 일이 맞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지세가 지금 상반기에 114억인데 과거 20년 동안 더 많습니다. 1,500억을 받았다 그래요. 네. 생각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버는 돈 이수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어마어마하죠. 싶을 정도로 네. 1,500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가 또 이 동전 양면성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만큼 이 프로듀싱 능력을 무시를 못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이 SM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아시겠지만 소녀시대라든지 그리고 슈퍼주니어즈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 대형 아티스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듀싱을 이제 이수만 씨가 대신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114억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배 아파요. 114억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배 아픈데 뭐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고 중요한 건 이 SM이라는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프로듀싱인데 이 능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다라면은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 계약을 완료를 하는 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갈 인지세는 지금 나가는 인지세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생길 만한 인지세는 없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지세가 나가는 만큼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과 그리고 아티스트 발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대체할 만한 인물을 있다라면은 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걸려서 급등한 이유가 이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되면서 그럼 이제 SM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그러면은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매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또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전부터 SM 같은 경우는 계속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M&A 이슈가 꾸준히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이 M&A, 지분 매각을 통한 M&A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거는 하든 안 하든 단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 어쨌든 이제 17일 NCT 127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게 되면서 엔터 쪽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콘서트를 열게 되고 앨범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는 이 본질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네. 본질에 집중을 했을 때 전반적인 점수는 SM에 대한 네네.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각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NCT 127이 어떤 그룹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 작년 9월 달에 앨범 판매한 앨범이 250만 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앨범을 출시하게 되면 또 300만 장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팬덤을 상당히 갖추고 있으니까. 상당히 갖추고 있기 안정적으로.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물론 블랙핑크의 어떤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었던 선풍적인 트렌드를 이끌었을 때 아이태즈가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NCT 127이 컴백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지금 뭐 조기 계약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는 의견이신데 네.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뭐 지금 좀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어. 나왔는데 내년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런 제목도 나왔고요. 이베스트 예. 투자증권에서도 어. SM의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이렇게 예. 올려잡았더라고요. 지금 하나증권은 11만 원으로 올렸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원래 예상됐던 내년에 또 나가야 될 금액이 라이크 기획으로 300억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니까 실적으로 네. 예단 그렇죠. 기대가 묻어나는데요. 매니저님은 김영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슈로? 사실 이제 뭐 팀장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 저는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인 게 단순히 이제 요 이슈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꾸준하게 이수만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18.5%에 대한 어떤 매각, 네. 경영권을 말 그대로 이제 매각하는 이슈가 이제 계속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뭐 카카오가 인수한다, 어디가 인수한다 말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계속 그게 좀 무산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무산된 배경에는 어쨌든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앨런 머스크가 예. 트위터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짜 계정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계정 가입자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트위터의 진짜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 네. 때문에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SM도 이제 라이크 기획 이수만 회장의 어떤 개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이크 기획 쪽으로 매년 이제 뭐 수수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말씀드렸던 것은 114억,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네. 230억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예. 내년에는 또 300억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JYP 엔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JYP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네. 근데 연간 영업이익은 SM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개 대표 엔터사 중에 영업이익률 꼴찌랍니다. 그렇죠. SM이.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이유가 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크 기획으로 넘어가는 이 수수료 때문이라고 보면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요구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그래야 이제 SM이 기업 가치가 이제 좋아지고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할 때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주주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이제 반영되는 논리는 이걸 뭐 단순한 일회성 요소로 볼 수는 없고 네. 향후에 이제 팀장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 SM의 어떤 그룹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을 누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할 거냐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분명히 또 인식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라이크 기획에서 이제 그런 프로듀싱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전담해서 이제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받은 거지만 그럼 그걸 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듀서에게도 비용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SM 내에서 이 프로듀싱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네.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현금 유출이 되는 게 계속해서 이제 SM 쪽의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뭐 리포트 나온 거 뭐 9만 원, 11만 원 그 리포트를 목표 금액을 책정하는 이제 기준 자체가 결국 네. PR 한 25배, 30배 정도 하면 네. 3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목표가가 11만 원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PR도 역시나 JYP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에 맞먹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되면 SM의 기업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치,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좀 저조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호재성 뉴스가 아닐까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또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그 관련주들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 근데 그거는 또 네. 조금 이제 다른 논리인데 네. 사실 뭐 팀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재료가 반영되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뭐 몇 프로나 올라가서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강하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엔터나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터 컨텐츠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재료가 나오는 시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는 단발성 이슈로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한 2, 3일 내에 또 한번 차익을 챙겼다가 그렇군요. 또 조정이 좀 네. 들어오면 다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하긴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올해까지는 계약 유지하고 차차 이제 중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그림으로 네. 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당장 된다는 매각이 거니까. 추진되지 예.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예. 필요가 제가 있다. 이렇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하신 말씀 딱 해요. 일- 예, 들어보죠. 아까 얘기 못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역으로 SM이 과연 이수만 씨와 계약을 종료한 게 맞느냐라는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수만 씨가 내엄씨 때문에 사우디 간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사우디 갔잖아요. 네. 거기에 사우디 공주가 이수만 씨한테
사우디 걸그룹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렇다면 네. 이것이 모두 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뭔가 빅픽처이다라고 그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 정도 능력이 되고 캐파가 되는 사람을 과연 이 SM 쪽에서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네. 아쉬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SM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진짜로 사우디에서 네. 걸그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예. SM에서는 이스만 씨를 놓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요? 놓는다기보다 대주주의 역할은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의 예. 역할은 있지만은 경영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예.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를 한다는 예. 거.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스만 씨가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좀 하고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요 재료는 네. 좀 단발성으로 보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진짜 한 좋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한다면 네. 저는 단기적으로 예. 조금 차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그때 니다 저희가 또 바로바로 네.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이 하나 올라와 네. 있는데요. YG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블랙핑크 컴백하면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정태근 팀장님이 엔터 업종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니까 정태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YG 오늘 네.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결국은 NCT하고 블랙핑크가 같이 컴백을 하는데 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SM 쪽에서 만약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면은 그 흐름을 따라서 뭐 JYP는 지금 어차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YG엔터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YG엔터는 블랙핑크도 중요하지만 SM이 이 엔터즈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좀 이게 관건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엔터주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내일 시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는데 서둘러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바로 로봇주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는 로봇 관련주 바스켓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레포트도 오늘 저도 읽었거든요. 김영희 매니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로봇 관련주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좀 바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트렌드가 이제 분명히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약간 좀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가고 있다.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폐배터리까지 이제 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부각됐던 건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테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방 시장에 이제 투자가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런 이제 그림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쪽이 저는 로봇 테마라고 보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9월 말쯤에 로봇 ETF를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다라고 한 게 이제 발표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명히 이제 로봇 ETF가 많이 좀 다시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발성으로 그냥 현대기아차 그룹이 어디 로보틱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 M&A 얘기나 뭐 로봇 투자 얘기 나오면 또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어떤 테마적인 기류가 다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분명히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 아까 이제 바스켓 매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을 운용사에서 한꺼번에 이제 매수하는 말 그대로 이제 바스켓 수급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ETF가 생기고 나면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ETF 상품을 사게 될 거고 그 ETF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기계적인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이제 환경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상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LG, 현대차그룹, 두산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 이제 신성장 산업,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제 테마성 재료가 아니고 이제는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오려져서 주가가 이제 시장을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기대를 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많이 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어찌 보면은 좀 옥석은 가릴 필요는 있긴 한데 지금 이 단계는 작년 10월 달과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메타버스 ETF가 생기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엔터주들이 그냥 다 같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메타 플랫폼즈 같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테마성으로 이제 관련된 일부 종목, 알로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기계적인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엔터 게임,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거의 뭐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거의 300% 이상 시세가 좀 났었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섹터를 좀 분류를 좀 해왔는데요. 로봇도 이제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 네.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골라왔는데. 매니저님이 꼽은 탑픽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런 네. 종목들을 그냥 뭉탱이로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뭉뚱그려서 바스켓으로 그냥 매수를 해 놓으셔도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주도 왜냐하면 섹터로서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네. 예. 안 움직이는 종목 하나를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실어 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는 로봇 관련된 종목에 비중 한 20%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요 종목들을 한 2, 3%씩 나눠가지고 요걸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태근 매니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로봇 섹터가 네. 확실히 주도 어떤 섹터로 완연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 그리고 혹시 있다면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될지 컴팩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예.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테마는 끝났다라고 오호, 봐요. 예. 어떤 관점에서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이 트렌드가 되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ESG거든요. ESG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뭐 책임, 투명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어떤 점수를 매길 때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맥락인데 ESG 경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 배출량 경감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이런 차원들에서 스마트 팩토리식으로 이제 그 공정이 될까요? 이 공정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정 자동화라든지 ESG를 통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테마군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어쨌든 폭발적인 어떤 매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저는 완전 자율주행 이쪽에서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과 진보가 되게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뭐 테슬라복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한번 시세가 났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다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PG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잘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국산화가 많이 안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유일 로보틱스와 그 SPG의 공통점은 로봇 감속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는 현재 61%까지 일본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화까지 길이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면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SPG 유일 로보틱스가 부각이 된 거고 이와 비슷하게 또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 우린 PTS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도는 추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